안녕하세요. 노트성형외과 권순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24세 여성분의 케이스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출산이나 수유 경험이 없으신 분이셨고요. 키 168cm, 44kg으로 굉장히 마른 타입이셨습니다. 아래쪽에 비해 윗가슴이 많이 꺼져서 더 볼륨감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조직이 많이 없다 보니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이 비치거나 너무 수술한 티가 날까봐 지방 이식과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환자분의 체형을 보면 일단 아랫가슴의 둘레가 63cm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나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흉곽의 둘레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방의 크기라고 하는 한쪽 가슴의 폭을 재봤을 때 좌측은 11.5cm 정도가 측정이 됐고 우측은 11.5에서 12cm 정도 사이가 나왔습니다. 좌우측에 비대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슴의 폭이 좀 달랐고요. 그리고 돌출된 정도도 좌우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좌측 가슴의 윗부분이 뼈가 좀 튀어나온 느낌이 있었고 아래쪽 가슴의 볼륨도 좌측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셨습니다. 반대로 우측 가슴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위에 꽤 많은 뼈의 꺼짐이 보였고요. 그리고 내측 부위가 외측 부위보다 더 많이 꺼져 있어서 약간의 오목한 느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환자가 만약 누워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발끝에서 누워있는 환자의 가슴의 형태를 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좌측 가슴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이고 우측 가슴은 조금 더 낮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더 낮아진 형태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뼈가 더 튀어나온 쪽의 가슴이 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좌우측의 보형물 사이즈를 다르게 넣을 것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목가슴이 있는 경우에 보형물이 내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동량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가슴이 서로 달라붙는 유방합체증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쪽 내측 방해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절개 부위를 가슴 밑선 절개로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보형물의 선택에 있어서는 환자의 윗부분의 꺼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리콘의 점성이 조금 높은 모티바나 세빈 인테그리티 정도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환자가 세빈사의 보형물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테그리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넣을 것을 계획하였고 오른쪽 작은 가슴을 기준으로 더 앞으로 솟아오른 풀타입의 275cc를 선택을 하셨고 좌측은 더 작은 같은 형태의 240cc 또는 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양쪽에 튀어나온 정도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모더레이트 타입의 220cc도 선택의 옵션에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할 때에는 이 안쪽에 사이저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공기를 주입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환자의 조직과 피부 상태가 매우 얇았기 때문에 보형물의 티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이중평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좌우측에 비대칭이 많이 교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걱정했던 유방합체증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밑선의 위치라던가 유두의 위치의 비대칭도 어느 정도는 교정이 되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피하 조직이 매우 얇았기 때문에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리플링 현상이나 티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슬림한 체형일 경우에 사이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본인의 몸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최대한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러운 촉감과 모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집도의 선생님께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트성형외과 권순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